안녕하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김천입니다.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죠. 최근에 남한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신문, 언론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진이었는데요. 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들, 부회장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천지 앞에서, 백두산 천지죠?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엄지를 척 하고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그런 표정입니다. 표정들은 다 웃고 계신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냥 흐뭇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가슴 어디선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즐거워할까? 저분들은 통일이란 말을 떠올리면서 또는 통일이라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 이 역사적 전개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저 넓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업무용, 비업무용 토지를 북한 곳곳에다 살 수 있지 않을까? 쏟아져 나오는 저임금 노동력을 갖고 수많은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설마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듯이 북한이라는 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 마음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의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여기 써놨죠? 통일대박. 예, 박근혜가 했던 얘기죠. 박근혜가 했던 통일대박은 이 통일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기업이 더 수익을 낼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죠. 사실 통일이라는 과정은 뭘까요? 오랫동안 분단돼 살았던 우리 민족이 다시 만나서 뭔가 이질감들을 해소하고 재통합되는 정말 길고도 장구한 아마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단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진다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정치가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정치가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습니까? 이거를 조정하는 건 정치의 책임인데 만약에 수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던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만나면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설명할 수 없는 분열, 분리 양상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를 위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합의 정치가 가능해야 되지 않은가. 정치가 통일해서 해야 될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뭔가 다당제에 근거한 여러 정당들이 서로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양극적 대립이 아니라 다원적인 정책 경쟁을 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면서 지역 선거구에 기초해서 뭔가 지역 간을 찢어 갈기고 한 지역의 맹주라고 하면서 그 의석을 갖고 힘을 쏘고 이것이 아니라 정당한 전국적 정책을 갖고 경쟁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표를 발생하는 지역구 중심의 독식 선거제가 아니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야 될 이런 과업이 통일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치의 정당한 변화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화가 단지 대한민국의 정치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정치의 준비 과정이 아니겠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세기에, 전세기죠. 20세기에 통일을 발생한 우리가 잘 아는 나라가 있죠. 바로 독일이죠. 89년, 90년 이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했는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는가, 이건 우리한테 큰 반면교사가 될 것 같아요. 왜냐? 독일이야말로 정당 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고 그것을 실제로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독일의 과정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독일이 재통일되고 최초로 한 동소독 통합선거입니다. 1990년 12월 2일이었고요. 1933년에 히틀러가 하고 나서 최초의 동서독 통일선거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 봅시다. 기독민주연합, 기독사회연합. 기독사회연합은 바이에른만 있는 지역정당입니다. 따라서 항상 두 정당이 연합해서 항상 나오죠. 이 둘이
지역구 235석을 땄습니다. 그리고 좀 사이가 나쁜 정당이죠. 이건 우파 정당이죠. 좌파 정당이죠. 사회민주당이 91석.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독일의 선거제도가 지역구 중심 체제라면 이거로 끝이겠죠. 두 정당이 다 독식하고 두 정당이 정치를 농락하면서 국민의 운명을 지배하고 나머지는 아무 영향력이 없죠.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도 독일은 지역구 중심 승자 독식 시스템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유민주당이라는 중도파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곳이 한 개밖에 없는데 서독에서 10%, 동독에서 13%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비례대표를 78석이나 받아서, 그렇죠? 따라서 전체 의석수 79석을 갖게 돼요. 이 양대 정당에서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제3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다른 상황인가. 또 민사당 원래 동독에 기초했던 후계 정당이죠. 그 다음에 녹색당, 동독에는 동맹90이라는 정당이 함께 연합했습니다. 민사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 녹색당과 동맹90은 지역구에서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이 두 개 정당은 전부 다 서독에선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당 0.3%밖에 얻었고요. 녹색당은 4.7% 얻었는데요. 독일은 5%를 넘지 않으면 비례대표를 배정하지 않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건 왜 생겼나 하면 과거에 히틀러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극우파가 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가 안 되는 정당은 비례대표를 배정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선거법이 돼 있어요. 그걸 진입장벽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은요 5%가 안 돼요. 하지만 독일의 정치적인 여러 세력들은 통일의 효과를 살리고 통일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소수 세력을 함께 포용하고 보듬어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예외 조항을 두느냐. 전체에서 5%가 안 되더라도 서독 또는 동독 둘 중에 한 곳에서 5%를 넘는다면 그 지역의 비례대표를 배정한다는 예외적 조항을 1994 선거에 뒀습니다. 따라서 민사당은 동독에서 9%가 넘었죠. 녹색당 동맹90은 5.9%를 얻었기 때문에 동독에 배정되어 있는 비례대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서 당당히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만약에 지역구 중심 시스템으로 해서 이 둘만 독식하는 시스템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정당들은 전부 허수아비 정당이거나 아니면 체제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되었겠죠. 정치 시스템 속에서 소수자와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는 것만이 오히려 사회 통합과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선거 과정 또 지지율에 맞도록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아주 독창적인 운영, 창조적인 운영이 동서독의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면 말이죠. 각 정당도 이렇게 생각해요. 주파라를 튕겨요. 야, 그거로 바꾸면 우리는 의석이 느는 거야, 주는 거야. 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화에 빠져서 대한민국 내 정파적 이익 손실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 역사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대변동의 상황에서 과연 당신은 자신의 당선, 자신의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하고 있겠냐. 이럴 때가 우리도 되지 않느냐. 통일이로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좀 더 큰 우리가 폭으로 뭔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통일과 선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